반갑습니다. 오늘 26년 6월 21일이고요. 지금 한 6시쯤 됐는데 제가 시험 보고 와서 물리 문제는 복귀 문서 완성해놓고 가다반 문서까지 완성을 해서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여러분들 시험장 다 나와서 집에 귀가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다반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것인데 역학 6문제 답은 이렇습니다. 보이실까요? 다음에 연력학 3문제와 파동 3문제 괜찮을까요? 전자기 13번부터 18번까지 그래프 모양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로 볼록, 플러스로 볼록, 마이너스로 볼록, 그 다음에 플러스로 볼록에서 한 주기 그래프여야 되고요. 원자 파트 문제는 이렇게 227에 89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리뷰하기 앞서서 제가 한 줄 적어놓은 거 보시면은 앞으로 물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듯. 여러분 평소에 하는 공부에 비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문제들이 계속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까진 아니거든요. 평이한 문제도 최근에도 나오고 있고 한데 가끔 섞여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풀이 방향이 안 보이는 문제들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따가 문항별로 다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문항별로 나와야 될 주제 그거는 그대로 예전이랑 비슷한데 해당 문항에서 문제를 온전하게 풀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고 있어야 되는 또는 연습해둬야 되는 사고방식들이 또 깊이가 있어요. 평이한 난이도에 비해서. 오늘 문제의 난이도는 매우 어려운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평 써볼게요. 총평. 난이도 매우 어려움. 한 달 뒤쯤에 성적 나오고 통계표를 봐야 알겠지만 만점자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마 만점일 것 같기는 해요. 항상 그래갖고 요 가다만도 100%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험지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시간 압박이 많았냐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시간 압박이 그 정도로 많진 않다. 저도 11문제 다 풀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한 4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풀이 방향이 막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리고 중간중간 검토도 하면서 푸는 정도긴 한데 이 정도 걸렸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빠기 심한 건 아니다. 풀 수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근데 풀 수 있는 학생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숫자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력이 괜찮은 학생은 괜찮게 봤을 것 같은데 실력이 아직은 미흡하다 하는 학생들은 풀이 방향이 막히는 문제들이 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문제들도 막히는 게 있었죠. 예를 들면 전자기 첫 번째 문제라든가 아니면 파동 첫 번째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화학에서 시간을 세이브 하셨어야 되는 거고 세이브 하셔서 물리에서 고민할 문제들 몇 개도 건져 써야 좋았지 않았을까. 쉬운 건 우선적으로 챙겨주신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파트별 문항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별 문항별로 역학 파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제번호 1번이죠. 문제번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 문제번호 1번 강체 평형 문제인데 가다만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강체 평형 문제인데 물체가 크기가 있죠. 입체적이기도 하고 해서 그림만 보면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거 무게중심까지 구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질량만 적당히 2개 정도로 배분해서 나머지 힘 찾고 모멘트 평형으로 처리하시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건 식 자체는 간단하게 세워진다 라는 표현이고요. 돌아가기 직전의 그림을 상상을 해보시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습이 필요한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번호 2번입니다. 문제번호 2번은 자유낙하 문제인데 자유낙하와 그 다음에 등가속 운동이 비교하는 문제가 되죠. 이거는 푸셨어야 되는 아주 평이한 기초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번호 3번입니다. 문제번호 3번은 분열이 나왔죠. 분열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2차원 분열이네요. 물체가 3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1차원 직선상에서 물체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고 평면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했을 것 같긴 한데 연습만 해두셨으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 운동량 보존을 쓰는 거고요. 2차원에 대해서 써보시면 방향의 대칭성도 한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번호 4번이고요. 문제번호 4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필요하죠. 그리고 문장을 잘 읽으셨어야 되는데 물체에 힘을 가해줘서 등가속 운동을 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속력을 알려줬죠. 시속이 얼마다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이 표현을 놓치셨으면은 헤매지 않았을까 싶은데 놓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일본어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 평소에
문제 읽는 습관이랄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평소에 잘 안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시속이 몇이다 표현은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고 속력을 우리가 표준 단위로 미터/세크로 환산을 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는 계산 처리, 운동 방정식이라든가 일 에너지 정리 같은 걸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긴 합니다. 개념적으로는요. 그 다음 문제번호 5번입니다. 등속 원운동 문제죠. 만유인력이 엮여 있고요.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도 엮여 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간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 원운동이니까 원운동 운동 방정식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원 기준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공식 처리를 하셔서 식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EJU 기출 기준으로는 딱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처리하는 게 쉬운 문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주제이긴 하죠. 조금 식 쓰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이야 쉬운 문제였을 거라 생각하고요. 고민할 건 없는데 문제번호 6번입니다. 문제번호 6번이 까다롭다 생각이 들어요. 단진동 문제이면서 겉보기 중력을 고려하셔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겉보기 중력은 관성력이랑 그 다음 중력을 합친 합력을 얘기를 하죠. 관성력이 학습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많이 체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관성력을 근데 본격적으로 다룰 줄 아는 학생들은 보통 본고사 수준까지 터치를 해놓은 학생들이 될 겁니다. 이 수준까지 터치를 해놓은 학생들이야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만 보통 학생들이 6월 시점에 학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까다롭지 않았을까. 관성력을 알더라도 연습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떨어지는 학생들 역시 올바르게 비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단진동 현상 지금 어떤 현상인지도 해석을 잘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을까. 역학 문제를 보면은 주제가 못 나올 주제가 나온 건 아닌데 문제마다 풀이 방향이 헷갈릴 만한 여지가 문제마다 내포가 되어 있기는 해요. 분열도 그렇고 4번 계산 요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학 꽤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고요. 열역학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파트는 늘 그랬듯이 문제번호 7번 첫 번째 문제는 맞추셨어야 되는데 여전히 쉽다. 계산만 실수 없이 하시면 됩니다. 문제번호 8번이고요. 문제번호 8번은 기체가 받은 일 처리하는 건데 두 번째 문제 풀이 방향이 안 보일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죠? 상태 방정식 쓸 수 있는지 써보고 그것도 안 되면 연력학 제1법칙 써가지고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사고방식을 끌어내본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 연력학 제1법칙 써놓고 생각해보면은 금방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를 직접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간접 계산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받은 일이라는 거를 주의하셨어야 됩니다. 부호도 실수가 자주 나오니까 항상 주의하시라. 연력학 세 번째 문제 PV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PV 그래프 상에 열기관이 한 사이클 도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죠. 상태 변화는 단열과 등온 과정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등온 과정 중에서 어느 등온 과정, 두 개의 등온 과정의 온도, 고온이 어느 거냐를 비교해달라는 거. 등온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있고 방출한 열량이 있는데 흡수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 중에 어떤 게 더 큰 값이냐, 그거 대소 비교. 마지막으로 1사이클에 대한 1 부호를 판정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프 해석은 비교적 빠르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흡열 열량이랑 방출한 열량 대소 비교하는 거. 이거는 그래프 보시면 감으로 찍었으면 맞기는 하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려면 1사이클에 대한 사고방식이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헷갈렸으면은 그래도 괜찮게 공부를 한 학생이지 않을까. 거기에 찝찝하시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논리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았고요. 연력학 파트 문제는 무난했습니다. 평소랑 크게 난이도가 다른 건 없는데 요 세 번째 문제가 헷갈릴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한다. 정답률이 떨어질 것 같긴 한다. 그 정도입니다. 파동 보겠습니다. 파동 첫 번째 문제번호 10번인데요. 파동 첫 번째 문제가 요게 낯설고 까다롭게 나왔죠. 파면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 있고 파형 그래프도 제시되어 있고 진동 그래프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저 그래프가 3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파면 그래프를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었어야 되고 파의 진행 방향을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게 이 파형 그래프와 진동 그래프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 연동 과정도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생 기초에서 다룰 만한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요게 비슷한 느낌의 기출 문제가 굉장히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보통 그 예전의 문제는 수험생들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잘못 푼 풀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번호 11번이고요. 도플러 효과 문제죠. 이 도플러 효과 문제는 공식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매우 평이한 문제고 반드시 챙겼어야 됩니다. 문제번호 12번이고요. 쐐기형 방막에 의한 간섭인데 이것도 굉장히 전형적이죠. 전형적이기 때문에 평이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파동 파트를 또 풀기로 전략을 취하신 분들은 요 뒤에도 챙기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문제는 정답률 많이 낮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다음 파트, 전자기 파트 보도록 할게요. 전자기 첫 번째 문제 13번 문제인데 이게 수험생들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점전화간 쿨롱의 힘, 그죠? 비교하는 문제인데 중간에 전하의 전하량을 안 알려준 채 접하게 해서 떼놓고 두 번째 실험을 알려준 거잖아요. 이거 근데 전자기 생기초, 전자기라는 걸 맨 처음 배울 때 한번 들어보는 그 전하 보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저도 기초 얘기할 때 지나가면서 한 번씩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만 반드시 그게 잘 떠올릴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떠올렸다 해도 이 미지수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도 까다롭거든요. 이거는 시험 기술적인 영역이긴 한데 까다롭긴 했습니다. 식을 연립해가지고 푼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요게 마지막 마무리가 까다로웠겠다 싶어요. 난이도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이 방법은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넘어갈게요. 14번이고요. 콘덴서 기초 문제. 이거는 합성을 하셔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병렬 2개의 합성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병렬 합성 오케이. 네, 그리고 마무리 처리는 기초적인 처리에 불과합니다. 풀 수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시간이 1분 컷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문제번호 15번. 직류회로 문제인데 이거는 회로 종합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긴 하죠. 직류회로 한정해서는 공부 많이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평이하게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공부가 안 되신 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도 헷갈리신 분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이 아직 그 단계에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공부를 다 끝냈어도 그 단계로 끝난 학생들도 많습니다.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고요. 문제번호 16번. 자기 파트로 넘어가는 거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문제가 나왔는데 평소에 비해서는 까다롭긴 합니다만, 다만 그래프랑 관련돼서 나왔잖아요. 이거 최근에 기출문제 연습하실 때 같이 풀어봤을 겁니다. 최근 기출이랑 유사하고요. 그 문제 풀어보셨으면 이것도 똑같은 문제 나왔네 하고 쉽게 챙길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평소 16번 문제 치고는 까다로움이 있지만 난이도만 얘기했을 때는 평이한, 반드시 챙겨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방향 실수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요. 문제번호 17번인데요. 자, 이것도 너무 자주 나온 세팅, 요거 역시 배열관계 주의하셔서 그렇죠? 마무리 잘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제번호 18번이고요. 교류회로 나왔는데 교류회로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뭐 식을 써야 된다까지는 아니고 식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거 교류회로이기 전에 소비 전력에 대한 개념 이해가 고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 역시 본고사 수준을 터치하지 않은 이상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법해요. 이것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난이도는 개념적인 난이도를 얘기를 하고요. 풀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제 30초 컷이긴 합니다. 이거는 보호만 판정해서 그래프 고르고 끝나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풀 수 있는 사람은 30초 컷 가능한 문제이긴 합니다. 개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가 될 수는 있어요. 콘덴서의 소비 전력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원자 파트죠. 원자 파트 19번. 이거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파, 베타 분계 외울 거 외우셔야 되죠. 암기하시고, 이거 암기하셨으면 숫자 실수만 안 하면 실수 없이 처리하시면 평이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원자 파트가 생각보다 알파, 베타 분계가 또 나와서 의외이긴 한데 평이하게 풀 수 있었다. 이렇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겠다. 만점자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걸 보면서 이런 난이도, 이런 느낌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보신 분 생각보다 고득점 하는 거 어려워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재윤은 쉽다 개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물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보시면 고득점 어렵고요. 오늘 같은 시험지에서 고득점을 맞는다, 만점을 받겠다 개념 고찰하는 수업
학습 1년은 걸릴 겁니다. 한 학기 해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문제 연습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열심히 하신 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챙길 수 있는 문제 잘 챙겨서 해봤으면은 나름대로 점수 기다려 보시길 바라고, 그럼 별개로 앞으로 하반기 더 열심히 해야겠다, 또 고찰을 많이 해야겠다, 학습 난이도를 더 높여서 해야겠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